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경제 쪽에서, 경제계에서 우리나라만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 대국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GDP 규모를 놓고 보면은 경제 규모가 사실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초강대국들입니다. 요거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어쨌든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에서 한때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40%를 넘나들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는 그게 다 옛말이라는 거죠. 2017년 이후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저런 나라들에서 세금을 두 자릿수가 넘게 깎아줬습니다. 엄청나게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가 더 우월한 선진국들과 지금 세금 상황이 역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는 데는 불과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정권을 제대로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지난 2017년 무렵에 구글의 세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법인세 유효세율은 무려 53.4%나 된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같은 해 삼성전자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였으니까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미국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알다시피 저 때쯤 이후로 트럼프 정부 행정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기 시작을 했죠. 기업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줬습니다. 그 뒤로 투자를 늘리고 국민들도 많이 고용을 해라, 해외 기업들과 경쟁 격차를 벌려가지고 더 많이 벌려가지고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마련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세금 깎아줄 테니까 너네가 장사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투자와 고용도 좀 더 많이 해봐라 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정책이 먹혀들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미국의 취업률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 50년 이래 사상 최고의 그런 경제 호황, 취업률을 자랑했었다라고 하죠. 자, 결국 최근 3년, 불과 3, 4년 만에 문 정부가 들어선 뒤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세금 상황은 180도 정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그 거대한 기업들, 애플, 페북, 아마존, 구글 같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이 미국의 IT 산업들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세금 부담률이 15.4%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적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내고 있는 세금 부담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버는 돈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작은 후발주자 기업인데 세금 부담은 퍼센트로 봤을 때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거죠. 삼성은 어느 정도로 세금을 내냐면은 27.8%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30%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삼성이 내는 세금보다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절반밖에 안 돼요, 저런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자,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흐름, 이 추세를 역주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소위 먹고 살만하다라는 이런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들 앞다퉈가지고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도 일본도 취업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도 힘들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좋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언제부터 경제가 나빴느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전부터 경제가 박살나고 있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 전부터 경제가 나빴잖아. 그 왜 그렇겠냐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가의 경제 상황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정치 상황, 이 정책이라는 밑바탕이 잘 깔려 있어야 그 위에서 크게 거목으로 기업들이, 개인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나무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 거대한 나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게 화분 안에 있는 거대한 나무야. 근데 밑에서 이 잘못된 국가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좌파 노선의 공산주의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 국가 정책이라는 거대한 화분을 불도저 여러 대 갖고 와갖고 밑에서 흔들어 버리면은 그 거대한 나무가, 여러분들,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큰 나무라도 그 밑에서 기둥을 불도저 수십 대가 흔들어 버리면은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병이 들겠지, 거복도.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그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본 규모가 더 작고 약하고 딸리는 후발주자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적어요. 자금도 박해, 시설도 딸려. 그 세계 최고의 인류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지금 힘든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더 약한데 다리의 족쇄는 더 많이 차고 달리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리의 족쇄를 차고 그 우사인 볼트하고 달리기 경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세계 평균이 여러분들 세금 법인세율이 세계 평균이 25% 정도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0%에 가깝다고 하죠. 그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죠. 반면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세금이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런 애들, 얘네들의 세금 부담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거의 절반에 불과한 15% 수준이라고 해요. 확실히 대기업들을 팍팍 밀어주고 있죠. 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본사를 두고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대기업 본사들이 떠나버리면은 그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들어오던 세원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래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욕심이 조금 나가지고 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다면은 매일 하루 한 알씩 얻을 수 있었던 그 안정적인 황금알, 이제 국가재정이라는 세금이 사라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기업이 있을 때 잘 대우를 해줘야지 가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핍박하면은 이게 절대로 무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부자들의 어떤 싱가포르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해마다 수백 프로씩 40%가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고 법인세도 낮아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잘난 사람들, 돈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주 투자 문의가 해마다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금수저 후배 한 명도 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사업을 하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그 유능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남아가지고 한국 직원들을 고용하고 한국에다가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국가경제정책이라는 게 절대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렇듯이 이 시장경제 원리라는 거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기업을 마치 돈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마법의 항아리처럼 무한하게 착취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압박과 규제가 너무 심해지고 또 세금이 과도해질 경우 결국 어느 순간 기업과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걸 못 버티고 이 나라를 떠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국내 사업 활동을 유능한 사람들이 기업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날이 온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서민들, 국민들의 일자리는 학생 여러분들이 장차 취업할, 졸업하고 나서 장차 취업할 그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고용을, 사람을 뽑아 고용을 하고 싶겠습니까? 툭 하면은 노조 활동해가지고 공장을 정지시켜버리고 생산 라인을 다 정지내고 이렇게 사업 활동을 박살을 내버리는데 이런 나라에서 누가 사업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각국은 법인세, 세금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절대로 아니죠. 특히나 2017년 이후로 법인세를 올린 나라는 유일하게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문정부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문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부끄러운 일이죠. 프랑스도 법인세를 낮춰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세율을 당장 낮춰주지는 않지만 이제 기타 간접적인 어떤 기업의 소모 비용들, 연구개발, 조세 지원 등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 지출을 줄여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뭐 세계적인 어떤 명품 기업들, 뭐 이런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 회사들, 뭐 그리고 뭐 또 부자들이 타는 뭐 요트를 만든다든지 명품 산업 이런 거 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 다 그런 나라에서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그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행을 하고 있죠. 설사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이 나라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고 남으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만 해외 다른 나라들보다 이렇게 족쇄를 주렁주렁 많이 달고 이제 달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 경쟁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언젠가는 우리보다 약했던 후발주자 산업 국가들에게 따라잡히고 주저앉아버리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하자원 한 톨도 없는 이 나라에서 오로지 우수한 어떤 공산품을 생산해가지고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에서 그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해외 경쟁력에서 밀려버리게 되면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물건이 잘 안 팔리게 되고 한국산 물건이 해외에 잘 안 팔리게 되고 그 수출이 안 되면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냐고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스스로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타고난 지하자원이 풍요로워가지고 타고난 피지컬이 풍요로워가지고 이 정도 경제 수준을 누리고 사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해외에서 외화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벌여오는 그런 수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도 삶의 질을 그대로 그래도 이제 유지라도 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자, 부자 세금, 기업 세금,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들 똑똑하셔서 이거를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조회수가 나오면은 적어도 10% 20%는 매일매일 또 새롭게 이제 설득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보람을 느끼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도 다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다들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먹고 살기 참 힘들고 팍팍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자, 벌써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또 행복한 주말이에요. 다들 좀 힘들고 피곤한 일,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잘 이겨내야죠. 그게 또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들 잘 이겨내시고 일상생활에서 저마다 각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